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GPT API 키를 발급을 받아서 GPT API들을 이용해서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제미나이나 챗GPT나 뭐 클로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그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 우리가 직접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훈련되어져 있는 모델을 가지고서 그 훈련된 모델로부터 뭐 텍스트를 생성해 내도록 한다거나 이미지를 생성해 내도록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음성을 생성 어, 뭐 말로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생성해낼 수 있도록 텍스트, 이미지, 음성들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미 상용화되어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걸 만들어 봄으로써 그런 상용화되어져 있는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AI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는 일들이, 물론 거대 언어 모델을 설계하고 훈련시키고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겠지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져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어떤 특정 분야에 적합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대신에 서면을 작성해주는 어, 그런 AI, 그런 분야에 특화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런 분야에 특화된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보다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더 자세하게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작성해 두는 거예요. 아, 뭐 어, 법률 전문 뭐 AI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면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시 같은 것들. 네. 물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변호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지만 어제 우리가 이미지 퀴즈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퀴즈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이런 예시처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AI가 진짜로 이런 예시처럼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문제를 만들어줬죠. 마찬가지로 아까 예로 들었던 뭐 변호사 대신 서면을 작성해주는 AI 에이전트 그러면 여기를 그동안 잘 작성되어져 있었던 어떤 서면을 예시로 제시를 하고 그런 예시에 맞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런 식으로 작성해줘라고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텍스트를 생성해내기 위한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용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들은 정말 전 세계 웹에 이렇게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어, 그, 그, 그 수많은 토큰들을 확률적으로 어, 가장 높은 확률의 토큰들을 쭉 배-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게 AI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I한테 어떤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서 뭐 만들어줘라거나 그러니까 법률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용어들 예.
아니면은 그런 법률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용어들을 찾을 수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어, 뭐 판례를 찾을 수 있다라거나 뭐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AI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맞는 답변을 더 정확하게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펑션 컬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려서 AI가 어떤 함수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함수 호출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AI한테 주고 그러면 AI는 그거를 그 함수 호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도록 네, 그게 펑션 콜링이고요. 펑션 콜링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라그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서면을 예로 들자면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그런 판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판례들을 DB화하는 거예요. 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테이블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LLM 할 때 벡터라고 하는 토크나이즈 뭐 이런 개념을 잠깐 우리 들었던 적 있죠. 단어들을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그 단어들로 구분을 하죠. 음절이나 단어나 형태소 같은 걸로 구분을 해서 걔네들을 토큰으로 만들죠. 숫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숫자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뭐 주어지는 예시를 분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 토큰화된 그런 단어들을 벡터라고 하는데 그런 벡터들을 저장하는 DB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분야의 단어들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벡터 DB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GPT와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에게 우리가 만든 DB를 사용해라. 우리가 만든 벡터 DB를 사용해라. 그래서 그 벡터 DB 안에 있는 토큰들을 가지고서 문장을 생성해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정 분야에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네, 요즘 그런 분야들이 법률 분야, 의료 분야 등등 그런 쪽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 같은 데에서는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뭐 의사가 진료한 진료 차트, 수술한 수술 차트 이런 것들을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의료 파업 있었었잖아요. 그죠? 전공의들 다. 그때 차트를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차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회사가 예, 생겼다고 하고요.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어,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예시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약간 좀 그 데이터 분석보다는 약간 개발에 가까운 그런 분야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 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중간 프로젝트 전까지는 약간 분석 쪽에 가까운 그런 프로젝트들이었었다면 그런 코드들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개발 쪽에 가까운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 오늘은 그래서 그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한 에이전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rc 폴더 밑에서요. 우리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그리고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랩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리고 첫 번째 파이썬 파일을 만들 거고요. 첫 번째 파일 이름은 어, 지금 몇 시? 뭐 이렇게 만들까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너무 긴가?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 간단하게 그 오픈 AI 클라이언트 생성을 해가지고요.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답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 먼저 할까요? from src utils import 네, 이렇게 하니까 open AI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죠. 음. 파이참이 이렇게 보여져요. utils라고 하는 패키지까지 utils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그죠? from src utils 패키지에서 import 할 수 있다. 무엇을 import 할 수 있다?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옆에 V라고 되어 있죠. variable이란 뜻입니다. 변수를 import 할 수 있고 그다음에 get open AI API key 옆에 F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는 펑션이란 뜻이에요. 함수를 그 임포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회색 부분 보시면 실제로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는 src 폴더, utils 폴더 밑에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파일 안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는 변수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get OpenAI API key라고 하는 함수 이름은 src 폴더, utils 폴더 그 밑에 API key라고 하는 파일, 파이썬 스크립트 안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함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이름까지만 써도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는 이유는 init 파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utils 밑에 있는 init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 이름은 이런 파일 밑에 있다. 이런 함수 이름은 이런 파일 밑에 있다. 이렇게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바깥쪽 패키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임포트 한 거를요. 임포트 한 거에다가 별명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너무 길어서 나는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as 하고서 별명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임포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패키지나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에서 어떤 이름을 가져오는 거다.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이나 클래스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s 하고서 별명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임포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만들 겁니다. 메인 함수 안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메인 함수를 이 파일이 실행될 때에만, 이 파일을 메인으로 실행할 때에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듈에 이 파일이 포함이 될 때에는 메인 함수가 직접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모듈을 파이썬으로 직접 실행시킬 때 그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클라이언트
여기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클라이언트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요청을 보낼 수가 있는데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프롬프트 메시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시지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메시지스는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딕셔너리 안에는 롤이라고 하는 음, 그 키값으로요. 그 다음에 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 유저,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 그거를 시스템 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뭐 범용적인 AI라면 너는 어, 뭐 코딩 전문가야라고 해서 질문과 답변을 막 주고받다가 뭐 지금부터는 뭐 이미지 생성 전문가야 뭐 이렇게 또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꿔놓고서 다시 또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AI한테 그 AI 모델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초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를 써주셔야 되고요. 컨텐트는 보통 하나만 있을 때는 문자열 하나만, 문자열을 써주시면 돼요. 어, 그냥 뭐 너는 유능한 비서다 이런 정도로만 할까요? 뭐 유능한 AI 비서야. 사실 뭐 이런 그 시스템 프롬프트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건 안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보다 더 자세하게, 보다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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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질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질문은 유저가 던지겠죠. 그래서 역할은 롤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던지는 질문. 어, 파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는 현재 시간이, 현재 시간이 몇 시지? 현재 시간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AI한테. 자, 그래서 AI가 과연 이런 답변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요거 하나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스폰스를 받을 거예요. 리스폰스는 여기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진 걸 사용하면 되니까. GPT AI, GPT API, API를 사용해서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는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클라이언트 챗 컴플리션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챗 컴플리션. 우리 항상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 컴플리션즈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 모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모델 이름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동안 5.4 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가장 가장 최근에 릴리즈가 된 버전이고요. 이게 아마 올해 3월인가? 작년에 5.0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나온 게 요 5.4 버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인데, 그 중에서 조금 빠르고 가벼운 그런 그 모델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스. 위에서 만든 메시지스라고 하는 거를 넘겨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하셔도 그 답변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답변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요, 그동안은 우리가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스 점, 뭐뭐 점, 뭐뭐 점, 뭐뭐, 요렇게 하면서 출력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요거를 그대로, 우리 처음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여기 if 옆에 있는 실행 버튼 누르시고 what time is it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줄 출력하고 끝났어요. 그죠? 자, 이 리스판스를 출력을 해봤죠. 리스판스가 무슨 객체다?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다. 요걸 아마 우리가 랩 1번 할 때 제일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check completions라고 하는 객체고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choices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스트가 원소 한 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원소는 뭐 finish, reason, index 뭐 요런 값들을 요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어, 그러면서 그 보시면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안에는 다시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가 AI가 준 답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었죠. 네. 답변 내용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실시간 시계를 직접 조회할 수 없어요. 현재 시간을 확인하려면 요 상태 표시를 여기 상태 표시로 확인하라고 하는 거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제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온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이게 그 일반적으로 그 어떤 모델이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모델이 배포가 됐다는 얘기는, 릴리즈가 됐다는 얘기는요. 그때까지, 의 훈련된 결과들까지로 결정된 모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모델이 출시될 때, 훈련이 끝났을 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답변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펑션 컬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 출력할 때 코드가 너무 길게 나오죠. 그죠? 너무 길게 나와서 요거를 조금 그 보기 좋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프린트 response 점 하시고요. to로 시작하는 함수 찾아보시면 toJS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지금부터는 단축키를 Shift F10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출력문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출력문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결과 볼까요? 아까 요렇게 나왔던 게 첫 번째 프린트문. 그 밑에 여기서부터가 얘가 출력한 내용이에요. 얘가 출력한 내용. 자, 어때요? 어, 이거를 쭉 보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 그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면서 그죠? 좌우로 스크롤 하면서 봐야 되죠. 그죠? 어떤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찾기가 힘들죠. 근데 여기 볼까요? 딱 이거 보면 id라는 변수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
choices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 가지고 있고, 리스트는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리스트는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객체는 finish reason이라고 하는 변수, 보통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field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냥 field라고 할게요. 리스트는 객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객체는 finish reason이라고 하는 필드, index라고 하는 필드, message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 보기가 훨씬 좋죠. 그죠? 그 다음에 message는 뭐다? message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객체다. 객체인데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content, refusal, role, annotation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들, 네 개의 필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나오죠. 그러면 리스판스, 초이스, 그 다음에 리스트니까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그러면 객체니까 점 하고서 메시지, 그 다음에 그것도 객체니까 다시 점 하면 컨텐트. 이렇게 객체를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변수 이름으로 필드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뭐 모델, 여기 보시면 3월 17일이라고 돼 있죠. GPT 5.3 미니는 2026년도 4월 17일 버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는 책 컴플리션이고 등등등등등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리스판스에서 받아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그래서 조금 그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챗 컴플리션 객체를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로 표현해서 출력하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객체가 어떤 필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슨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슨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비슷한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키, 밸류, 키, 밸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딕셔너리랑 비슷하죠. 그죠? 어떤 객체의 변수를, 어떤 객체의 필드를 딕셔너리의 키처럼, 그 다음에 어떤 객체의 그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밸류로, 필드의 이름을 키로,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밸류로. 그러면은 키 밸류 형식의 딕셔너리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딕셔너리처럼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을 마치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처럼 그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의 문자를 제이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이슨. 딕셔너리랑 비슷한 모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좀 하나씩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 넣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50개 출력하기, 50개 출력하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면, 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출력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리스판스가 어떤 모양의 객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알아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스판스, 리스판스.
이 리스판스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 전체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예요. 그죠? 이거 전체인데, 그럼 이 안에, 리스판스 안에, 이게 중괄호죠. 그 안에 있는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뭘 찾으시면 되냐면, 키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키값. 아셨죠? 어. 그럼 키값은 여기 보면 ID, choices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키값을 찾아서 키값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얘는 얘는요. 이렇게 리스트라고 보여줄 거예요. 리스트라고.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점 choices라고 하면 얘를 찾은 거예요. 얘를 choices라고 하는 필드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가 있으면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리스트는 뭘 가져요? 인덱스를 갖잖아요. 0번, 0번, 인덱스 0번 원소, 인덱스 1번 원소, 인덱스 2번 원소 이렇게 인덱스를 갖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얘는 뭘 찾은 거다? 얘는 얘를 찾은 거예요. 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리스트 안에 있는 객체 한 개를 찾은 거예요. 객체 한 개. 이해되십니까? 그 객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필드들이 있죠. 이렇게. 맞아요? 필드 이름이 finish, reason, index, messag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객체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거는 점. 그리고 여기 메시지 이게 필드 이름이란 말이에요. 메시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밸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밸류가 역시나 또 뭘로 시작되고 있냐면 중괄호 키 밸류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얘기는 이것도 객체 여기 필드 변수에 저장된 값 필드 변수에 저장된 값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그 객체의 필드를 찾아갈 때는 다시 어떻게? 점 그리고 컨텐트.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요렇게 답변만 출력하고 싶을 때 요렇게 하고서 계속 쓰고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찾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음, 지금 현재 대화만으로는 정확한 실시간 시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용 중인 기기에서 확인하세요. 뭐 아까랑 대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대략 전체적인 문맥은 나는 몰라요예요. 그죠? 나는 현재 시간을 몰라요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날에 했었던 거를 잠깐 복습 좀 했어요. 복습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출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추가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답변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GPT는 현재 시간을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GPT한테 그러면 현재 시간을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코드를 변경을 좀 해볼 겁니다.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펑션 콜링을 사용해서 얘를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은 약간 서두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어, 음. GPT API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그런 음,
거를 이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여기는 뭐 반복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한 반복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멀티턴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 뭐 퓨샷 프롬프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코드는 없죠.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펑션 콜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